네, 미중 관세 치킨 게임 속에 중국의 미국산 불매운동, 그리고 여행 유학 자제령, 또 희토류 수출 금지 등 광물전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중입니다. 한편 미국은 물가가 급등하고 또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연준과 증시 그리고 미국의 각계 기업 등 경제계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우려에 따라서 미국의 관세국경보호청은 11일 스마트폰과 PC, 반도체 등에 대한 상호관세 제외를 발표를 했습니다만 관세 후퇴 얘기가 나오니까 트럼프는 즉각 반박을 하면서 이들 제품은 나중에 품목관세 부과 대상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또 중국과의 협상 여지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어제 그런 기조로 이런 그 전자 제품들 품목관세 부과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관세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있어서 경제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업들의 수출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금융 문제라든가 대출 문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잘 고민하고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미중 통상 전쟁 격화로 중국 제조업의 공급 과잉, 그리고 국내 내수의 어려움, 또 미국 외의 다른 지역에서의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만약에 또 이렇게 협상이 미중 간에 타결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밀월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또 중국하고 글로벌 경쟁 중인 철강 등 여러 각종 산업에서 미국이 대중 견제 방파제 역할을 또 하는 부분들이 사라지면서 중국이 독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생겨서 어떻게 되든 우리는 매우 치밀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AI 에너지, 조선, 방산 이런 전략 산업들에 있어서 미국과의 협력의 여지가 이미 우리한테는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을의 입장에만 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미국이 또 필요한 부분들도 많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한미 동맹 관계에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서두르기보다 상황을 잘 주시하면서 주도 면밀하게, 그리고 국내적으로 일사불란하게 가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민관정 협력입니다. 민은 개별 기업들이 급하다고 해서 개별 협상에 나서서 국익을 위한 패키지 협상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별 기업들한테 큰 이득이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정부는 지금 권한대행입니다. 앞서서 수석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권한대행은 그 권한을 넘어서 월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차기 정부가 주도권 가지고 협상을 타결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또 우리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이익이나 불이익 이런 것들이 잘 조화롭게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권한을 넘어서 정치적 야욕에 눈이 어두워서 섣불리 희한한 결정을 하게 되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회에서는 특히 국힘은 민생경제를 뒷전으로 두고 대선 출마에만 관심 두지 말고 하루빨리 통상위원회 구성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국회와의 협력이 중간에 공백이 생김으로써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전적으로 국힘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힘의 친윤 인사들이 우죽순 출마를 선언하고 있고 한덕수는 출마 저울질까지 하는 후한무치의 극치 이르고 있습니다. 국힘이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응당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유승민, 오세훈 등 중도 보수 인사들은 속속 불출마를 하고 있고, 반면에 김문수, 나경원, 윤상현까지 심지어 극우 성향의 친윤 인사들 속속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파면된 윤석열에 의해서 임명된 총리로서 내란 사태를 방임하고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에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왔던, 그래서 위헌 상황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 한덕수 내란대행이 출마를 저울질한다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덕수는 지금도 여러 사람들이 지적했지만 최근에 권한대행에 불과하면서 직접 헌법재판관 2명을 내정해서 무리를 빚고 있지 않습니까? 12.3 내란으로 조기 대선을 불러온 원용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공천할 국민의힘이 무슨 낯짝으로 후보를 냅니까? 하물며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파면했으면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그를 출당하고 국민들에게 석고 대제해도 모자랄 판에 조기 대선에 버젓이 윤석열을 옹호하며 나서는 후보들이 가득하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누구는 내란이 일어날 때 동조하고 묵인했는데도 대선 출마를 저울질한다고 하고, 누구는 파면된 내란 수계를 옹호하며 대선 출마를 하겠다고 나서니 도대체 이들이 양심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어떻게 이런 사태를 예방할 것인지, 국민의힘은 어떻게 이런 상황을 반성하고 달라지겠는지를 국민들한테 밝히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생을 제쳐두고 이 와중에도 대선 이후에 당권을 노리고 우죽순 출마하는 모양새가 정말로 꼴사납습니다. 앞으로 중도 보수의 민심, 건강한 중도 보수의 국민이 엄연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그들을 대변해야 할 것입니다. 실은 민주당의 역사적 뿌리가 중도 보수란 얘기도 이미 여러 번 했지만, 건강한 중도 보수 국민까지도 우리 민주당이 적극 포용하고 대변해서 그들이 정치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아마도 중도 보수층을 포함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친위 쿠데타로 무너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현재 어려운 국제 정세를 잘 헤쳐나가는 것, 동시에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주당이 그 민심을 포용하고 최선을 다해서 대선 정책에 반영하고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